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이 있어 지진과 관련된 낱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혼동하기 쉬운 그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 지진이란 말은 한자로 못 쓰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무엇인지는 다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진원이 뭐냐, 진앙이 뭐냐라는 걸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진도가 있고 규모가 있다.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다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진은 땅지자예요. 그렇죠? 지는 우레, 천둥 친다 또는 벼락 친다. 그래서 흔들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것이 지진이다. 네, 땅지자는 땅이므로 흑토가 있다. 그리고 어조사 야자가 있다. 네. 우레 진자는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뜯어보면 비우자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진 또는 지지, 청간지지의 지지진, 임진왜란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때신이다, 생신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것이에요. 두 자가 이제 다 부수 글자인데 이것을 합쳐서 우레진이다. 네, 땅이 흔들린다. 네, 그것을 뭐니? 땅 속에서의 화산 활동이나 또는 단층 운동, 지하수 침식 따위로 지각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갑자기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이 지진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진짜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이제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진짜를 가지고 일어나는 지진의 각 현상에 대해서 관련된 낱말, 특히 진원, 진앙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진도가 있는데 또 규모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원이다. 원은 물 근원이에요. 물이 처음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물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동이 일어난 근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처음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장소다. 네. 지진의 원인이 되는 암석의 파괴가 시작된 곳이다. 그렇죠? 암석이 이렇게 딱 파괴된 그 지점이 이제 진원이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경도, 위도와 지표로부터의 깊이로 표시된다. 자, 어떤 지점이 있으면 경도와 위도가 표시되겠죠. 그런데 이 경도와 위도는 땅에 이제 우리 지구의 땅의 표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진원은 땅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도, 위도와 그것이 이제 지표예요. 거기에서부터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알아야 진원이 어디가 생겼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는 진원지가 본짓말이다. 이것이 좀 줄여서 진원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꼭 지진에서만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비유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죠. 어떤 사건이나 소동 따위를 일으킨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떤 분란이 일어났다.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났다. 분란의 진원을 파악하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진원이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진앙은 무엇이냐? 앙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뜻합니다. 중앙 할 때. 지진이 일어난 흔들리는 중앙이다. 그럼 아까 땅에 어떤 땅 속에서 암석이 깨어졌다. 거기서 이제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원이라고 했다. 자, 그런데 지진의 진원이 있습니다. 진원 바로 위에 있는 지점이다. 그렇죠? 이 땅이 있다, 지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에 바로 위에, 수직 위에 있는 그것이 진앙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지진이 발생한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이다. 그렇죠? 지진파가 가장 먼저 강하게 도달하는 지점이 또 진앙이 된다. 어쨌든 진원과 진앙은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 땅 속에, 땅 표면입니다. 땅 속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진원이라 한다. 지진이 발생한 근원지가 된다. 여기에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면 땅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앙이라는 것이에요. 땅 표면에, 사람들은 다 이 땅 표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진원 바로 위에 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진앙이 된다.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원은 땅 속이다. 진앙은 지표를 얘기한다. 특히 진원에서 바로 위에 지표다. 그것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란 말을 많이 합니다. 흔들리는 정도를 얘기하죠.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작은 지진은 작게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진동의 세기다. 그렇죠? 그것이 진도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은 진도 5 정도의 지진에는 끄떡없게 지어졌다. 네. 그래서 어떤 지진에 견디는 어떤 그것을 내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진.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내진 설계다. 네. 여기에 내자라는 것은 이제 견뎌낸다는 것이에요. 참는다. 우리가 인내한다 할 때. 그렇죠? 또, 내구심.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다. 그러면 흔들리는 것을 견뎌내는 그 내진 설계가, 요즘 법으로 정해져 있죠. 내진 몇 도 이상은 견뎌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흔들리는 정도가 진도다. 네. 자, 근데 진도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아니라 규모라는 게 있다. 규모. 우리가 규모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규모와 좀 다른 게 지진 규모, 줄여서 이제 여기서도 규모라고 하면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다. 자, 앞에서 진도도 흔들리는 정도, 세기를 얘기합니다. 이 규모도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를 얘기한다. 예,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규모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구조나 모양의 크기와 범위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다. 이번 시위는 전국적 규모의 집회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씀씀이의 계획성이나 또 일정한 한도. 그녀는 돈을 규모 있게 쓴다. 잘 조절해서 쓴다. 이렇게 되죠. 또는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일,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규모와 지진을 얘기할 때 규모는 이제 좀 틀린다. 그러면 진도와 규모는 어떻게 다른가? 네. 진도는 영어로 보면 intensity다. 그렇지만 규모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magnitude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의 상대적인 흔들림의 크기다. 근데 어떤 지진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생했다. 그랬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와 또는 대전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대구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데가 더 크게 흔들리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진도다. 그렇지만 규모라는 것은 어떤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지, 그렇죠? 진원지에서 발생한 절대적인 크기를 얘기한다. 지진 발생 시 지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다. 예. 서울, 대전, 대구에서 느끼는 진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것이 일어난 원래 진원지에서의 크기는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를 규모라고 한다.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리히트 규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모멘트 규모라고 또 따로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히트 규모는 캘리포니아 공대 찰스 리히트 교수가 고안해서 1935년부터 지금까지도 좀 저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79년부터는 모멘트 규모로 이 규모를 표시한다. 어떨 때 규모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마그니튜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죠. 예, 원래는 이 사람이 독일식인데 독일식으로 읽으면 리히트가 되고 미국식으로는 리히트로 주로 읽는 모양입니다. 이 리히트 교수를 일본 사람들이 리히트 읽어서 우리도 리히트로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원지예요. 자, 마그니튜드 5.8이다. 네. 규모는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를 크게 할 때. 자, 그러면 이 위는 여기가 이제 진앙입니다. 그렇죠? 진원지고 진앙이다. 바로 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크다. 진도 6이다. 진도 6. 예. 이렇게 6으로도 표시하고 로마자로도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좀 멀어진 곳이다. 이러면 진도가 좀 약해집니다. 그렇죠? 진도 4다. 좀 더 먼 곳은 더 약해졌다. 진도 2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진도와 규모, 이것은 규모다. 그렇죠?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도는 이렇게 느껴진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진도다. 그래서 진도는 보면 자, 지진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을 때 규모에 따른 에너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모 1.0, 규모는 1.0, 1.1, 1.2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규모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지진파의 정폭은 10배가 증가되고 에너지는 약 32배가 증가한다. 리히트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모는 보면 지금 우리는
12등급까지 규모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최근에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0이다. 9.0. 2016년도에 경주에서 일어난 게 규모 5.8이다. 또 2010년도에 IT 지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사망했다는데 그때가 규모가 7이다. 이 숫자는 크게 큰 차이가를 못 느끼지만은 이게 규모 1이 다를 때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이라면 5.8이다 그러면 TNT로 보면 7,600톤이다. 7,600톤. 그런데 IT 지진의 규모 7.0이다 하면 48만 톤이다. 근데 여기서 2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규모 2가 올라갔는데 48만 톤에서 4억 8천만 톤으로 이렇게 바뀐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것이 지진의 규모와 에너지의 크기가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무서울 정도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경주에 나타난 5.8은 이만한 크기라고 하면 IT가 7이다. 그러면 이만한 크기다. 그럼 동일본 지진이 9.0이 나면 크기가 이만큼 된다.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도라는 것은 땅 위에서 느끼는 그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이제 12단계다. 예. 1에서 12까지 있다. 그래서 1에서 12. 여기는 소수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없어도 1.0, 2.0 또는 2.1, 2.2 이래서 규모는 이렇게까지 표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에 어떤 지진 뉴스가 떴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상청은 15일 오전 6시분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 이것은 이제 북이 얼마고 동경 얼마다. 여기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네. 그렇죠? 이 위치가 여기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진앙지가 이렇다는 것이죠. 진원은 어디냐 하면, 이 진앙지에서 31km 지하로 들어간 곳이 이제 진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진원에서 규모 4.5가 발생했다. 마그니튜드 4.5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후속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지진의 계기 진도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이 3으로 느낀다. 3. 충북 지역은 2다. 자,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는 규모 4.5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느끼는 진도는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경북은 3이고 충북은 2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지진 뉴스가 나오면 일단 진원지가 어디냐, 진앙이 어디냐, 그리고 규모가 어떻다, 또 진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좀 감 잡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저도 전공이 아니어서 좀 불충분합니다만 한자로 일단 지진이다. 그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땅 속은 진원 또는 진원지라고 한다. 그 진원지에서 수직으로 위에 있는 그 땅 표면은 진앙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진의 크기는 절대적인 크기는 규모를 얘기한다. 이것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온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느끼는 움직임, 그 관측되는 그 흔들림의 크기, 그것은 이제 진도라고 한다. 이것은 1에서 12까지 있다. 이것은 소수점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도 4.5다. 이러면 표기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4.5라는 게 나오면 규모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